안녕하십니까. 혁신 더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명란시장을 혁신하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초대하신 분은 덕화명란의 장종수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회사 소개 또 자기소개를 간단히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그 덕화명란의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지금 장종수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뭐 이름이 이야기해 주듯이 저희 이제 명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젓갈 여러 품목 중에 이제 하나로 명란을 만드는 회사가 많은데 저희 회사 이제 특징은 명란 하나만 이렇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사실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 제가 지금 2대째 지금 대표를 맡고 있고 지금 아버님한테 이제 물려받아서 지금 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우리나라 수산 제조 부분의 대한민국 명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최초였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유일하고 지금 5년 전에 지금 2018년도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수산 제조 부분 대한민국 명장은 이제 아버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유일한 대한민국 명장님이시고요. 저는 이제 아버님한테 기술 이어받아가지고 작년에 해수부에서 제가 이제 수산식품의 명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명란을 좀 사실 오래 만들어서 올해 이제 30주년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명란 만들어가지고 뭐 일본의 세븐일레븐 같은 데도 저희가 수출했고 저희가 이제 일본에 세븐일레븐 수출할 때는 세븐일레븐 마크를 달고 일본에 사실 수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사실 명란도 저희가 만들었던 그런 뭐 우리가 기록이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채널에 지금 명란을 납품하고 있어서 뭐 가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명란 회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명란이라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그 한국의 명란도 유명하지만 일본 명란이 많이 유명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명란이란 어떤 것인지 또 저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명란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명란은 전 세계에서 이제 조금 특징적이게도 여기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에 그냥 한국하고 일본만 사실 먹는 음식입니다. 근데 이제 명란 자체가 지금은 이제 일본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한 10배 정도 규모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란이 정말 이제 일본이 시장이 크고 전 세계에서는 이제 일본이 주도를 해 나가고 있지만 실제 명란 자체는 우리나라가 원조인 이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1600년 경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먹어왔기 때문에 역사가 한 400년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명란이라는 게 명태에서 잡히는 이제 그 명태 알을 가지고 원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명태라는 생선 자체가 실제로는 조선시대 때 가장 많이 유통되고 먹어왔던 일종의 하나의 국민 생선이었고 그리고 또 특징적이게도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명태를 먹고 또 그걸 이렇게 국민 생선으로까지 먹었던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헌 자료나 이런 부분에도 다 그게 나오기 때문에 명란이 우리나라가 원조일 수밖에 없고 그거는 뭐 일본에서도 너무 잘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통 하나의 음식이었던 명란, 그 당시에는 일종의 이제 젓갈이라서 이제 이제 좀 소금을 많이 넣어서 삭히고 발효한 거였는데 그 명란이 이제 일제 식민 시기에 일본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이제 오히려 일본에 건너가서 더 유명한 음식이 됩니다. 이제 이게 음식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식민지의 음식이 사실은 그 제국주의를 오히려 제국주의가 식민지는 정치적으로 지배했지만 음식 문화사적으로 봤을 때 음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어떤 그 제국주의의 입맛을 잡은 아주 좀 드문 사례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명란 자체가. 그래서 이제 명란이 일본에 넘어가서는 이제 저염화되면서 일본식 명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정말 시장이 커지고 일본 내에서는 지금도 뭐 조사를 하면은 자기들 가장 선호하는 국민 밥반찬 중에 뭐 항상 1, 2, 2위, 3위 안에 들어가는 정말 이제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음식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역사를 이어오지 못하고 맥이 끊어진 게 사실 우리는 이제 분단하고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단이 되면서 서로 교류도 끊기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전쟁이 있으면서 사실 이제 식문화가 거의 이제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맥을 이어오지 못하고 그 아까 이제 전통 명란 자체는 사장이 됩니다. 제법 자체는 사장이 되고
다만 이제 식문화의 변화와 일본의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저염화되는 형태로 이렇게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명란은 다 저염 명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전통 명란은 이제 맥을 이어오지 못했지만은 이제 저희가 이제 2대에 걸쳐서 이제 사실 연구하고 복원시킨 부분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복원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과 분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주 끈질기게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남아서 아직까지도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음식이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 우리 덕화 명란도 매출액이 급감했던 적도 있었고 또 그런 어떤 경영 위기들이 있었다고 하고 들었는데 뭐 그런 과정들이나 또 그런 어떻게 극복했는지. 저희 이제 제가 그 회사 아버님 이제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2006년도에 사실 회사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와서 그 아버님 비즈니스를 하시는 걸 보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명란 시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 아까 이제 그런 전쟁과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전쟁 이제 분단과 전쟁의 그런 영향 때문에 식문화도 많이 사라지고 시장도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맥을 이어지 못했던 그런 게 이제 고선에 남아가지고 사실 국내 시장 자체 전혀 없어서 이제 저희 아버님은 계속 수출 위주로 비즈니스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수출을 하시다가 이제 일본 세븐일레븐에 저희가 그 세븐일레븐 마크를 단 일종의 이제 PB 제품인데 이제 일본에서는 자기들 이제 그 PB 제품 자기들이 개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들의 하나의 얼굴 상품, 대표 상품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품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세븐일레븐 그룹이 세븐일레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 내에 뭐 이토 요카도라든지 요코 베니마루라든지 이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이마트 같은 그런 대형 이제 슈퍼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쪽에 그 제품을 만들어 드릴 때 어떻게 보면 일본 내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명란을 한 7년간 저희가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2012년도에 그때 이제 아베노믹스가 아베노믹스 있으면서 제가 기억하기로 1,500 정도 갔던 환율이 거의 한 800 이하로 떨어졌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엔화로 지금 받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수출 대금 자체가 이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라 가지고 대부분 이제 회사들이 많이 수출도 그만두고 정말 이제 다 이제 아주 힘들었던 그런 이제 시기를 겪었고 사실 그 여파가 뭐 지금도 사실은 그 환율 자체가 엔화가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뭐 일본으로 명란을 수출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됐는데 이제 저희는 그때 정말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매출 규모가 거의 한 250억 정도 되고 생산직 인원도 한 100명, 120명 됐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매출의 거의 90% 차지하는 일본 자체 시장 자체가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변동되니까 도저히 이제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방법은 몇 가지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규모를 빨리 줄이고 그리고 이제 뭐 관리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빨리 이제 그런 어떤 그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지가 하나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쉬운 길은 아니었다는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회사가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수출 전망도 안 나오고 그때까지 있었던 많은 인재들도 사실 떠나가고 회사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이거나 패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상황에서 원가 절감이라고 하는 것도 규모도 줄여야 되지만 작은 인력을 가지고 사실 소수 정예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우리 회사의 기업 문화는 절대 그렇게 갈 수 없는 그 사전에 그거를 그런 형태로 계속 준비는 해오긴 했지만 실제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는 정말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관리직을 유지했던 이유가 국내 시장을 좀 더 이제 성장을 시켜보려고 우리가 영업하고 마케팅하고 브랜드하고 이런 쪽 인원을 이제 뽑아놓고 우리가 계속 그걸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는데 뭐 그렇죠. 한 6, 7년 정도 계속 그걸 이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 자체를 다시
떨어내고 공장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과연 그게 맞는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작은 공장으로 돌아간다면 뭐 어떻게든 살아날 수 있겠지만은 그게 과연 미래를 위한 선택일지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실제로 보면 그 어려운 환경 내에서 작은 공장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았던 기업들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기업들이 되게 부럽기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상 그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는 그냥 가지고 있었던 자사 공장 매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대출 그러니까 빚의 규모를 줄이고 그다음에 인력도 이제 아주 스무드하게 이렇게 인력을 줄이고 한 절반 정도로 절반 정도 이하로 인력도 줄여가면서 저희가 임대 공장 이전하고 대신에 이제 영업하고 마케팅, 영업하고 브랜딩은 계속적인 테스트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저희가 그렇게 갔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희 이제 예기치 못하게 한 2016년부터 말부터 시장이 사실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이제 명란이 뭐 그 전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던 시장이 물론 이제 여러 뭐 저희는 이제 우리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한 공도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그 시장 자체 옆에 일본도 있고 뭐 저희도 이제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하고 해서 이제 주목을 받는 식재료가 되고 2017년도 여름에 그때 김사랑 씨가 명란 아보카도를 한번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서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꼭 해먹어야 돼. 아보카도에다가 크림치즈, 마요네즈, 명란젓을 비벼가지고 진짜 맛있게 드시니까 기분 좋네요. 너무 맛있어요. 시장 자체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요? 그 이제 누구도 사실 예측은 못했죠. 근데 이 시장 자체가 성장하면서 실제로는 작은 공장으로 있었던 분들은 그 흐름에서 사실 흐름 타지 못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 같은 이제 회사들이 사실 그 흐름을 또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걸 예측하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극복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그때 너무 막막하고 또 그때 이제 사실 이강 대표님이 많이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주 심플하게 경영적으로 해야 되는 거 부분들 이제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많이 주시기도 해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인데 어쨌든 잘 버텼고 저희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략이 실현이 될 때까지 좀 잘 버텼던 게 기본적으로 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습을 제가 추억해 보니까요. 수출 물량이 대폭 감소되고 소멸되면서 그러면서도 국내 매출과 국내 수요는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일단 몸집을 줄이는 어떤 고정비를 줄이는 그래서 뭐 부동산이랄까 자산 같은 거 매각할 수 있는 건 모두 매각해서 일단 단기 부채랄지 부채에 대해서 했던 어떤 것들이 생각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이었고 주요했던 것은 수출 물량이 없어짐과 동시에 국내 시장도 없는데 결국 국내 시장을 만들어내고 국내 시장을 창출하고 결국 어찌 보면 매출액 증대에 대한 노력들 또 마케팅에 대한 노력들 그런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있었고 그게 지금 현재까지 성장하게 되는 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